자, 우리 이번 시간에도요, 열심히 즐겁게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요, 앞 시간까지는 우리 고장에 전해오는 옛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이렇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들 중에는 문화유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문화유산이 뭐지? 그 뜻부터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이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문화 중에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만을 가리켜요. 그냥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문화라고 해서 모두 문화유산은 아닌 거예요. 그 중에 이거는 다음 세대에게까지 쫙 물려주어야 해 라고 판단되는 높은 가치가 있는 것들만 문화유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문화유산이 새겨져 있는 그러한 돈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돈에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것들이 많이 그려져 있을 거잖아요. 뭐 10원짜리 동전에는 경주 불국사 다보탑이 그려져 있고요. 5,000원짜리 지폐에는 이제 조선시대 유명한 학자인 율곡이이 선생님이 태어난 강릉 오죽헌 몽룡실 건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000원짜리 지폐에는 옛날 조선시대 때 하늘을 관측했던 천체 관측 기구인 혼천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오늘은 좀 용돈을 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돈에 그려진 문화유산을 직접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께 5,000원 정도를 좀 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5,000원에 이런 게 그려져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문화유산의 종류를 좀 나눠볼 거예요. 보통 이제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딱 형태가 있는 그러한 탑이라든지 종이라든지 건물 이런 걸 쉽게 떠올려요. 그런데 형태가 있는 문화유산도 있고요. 형태가 없는 문화유산도 있어요. 형태가 있냐 없냐 문화유산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 거,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형태가 있는 문화유산은요, 건축물, 과학 발명품 이런 게 있어요. 뭐 동궁과 월지라고 하는 이 건축물과 호수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신라의 왕자가 머물던 곳이에요. 나라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이곳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형태가 있는 문화유산.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불리는 이 종은요. 신라시대 때 만든 커다란 종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종들 중 가장 큰 종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딱 봐도 형태가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게 구분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형태가 없는 그런 문화유산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제 예술활동이나 이제 정말 중요한 기술 자체를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놓은 게 있어요. 어떠한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 그거는 이제 딱 형태가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이제 문화유산이에요. 근데 이 기술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전통장이 나와 있는 그런 손의 모습이 사진에 담겨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뭔가 목공예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사진에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전통 목공 기술 자체가 문화유산이에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전통장이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한지, 나무, 가죽 등의 재료를 이용해서 화살을 담긴 긴 통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 사람,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전통장도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금 병창, 이런 게 이제 예술활동이죠. 그래서 직접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민요나 판소리의 한 부분을 부르는 전통예술, 이런 것도 형태가 없지만 문화유산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거 정리가 좀 되었어요. 형태가 있는 문화유산과 형태가 없는 이러한 식의 문화유산으로 종류가 나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양한 문화유산을 감상해 볼 거예요. 뭐 향교, 옛날 이제 지방에 세웠던 학교예요, 학교. 오늘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랑 모습이 좀 어떤가요? 다르죠. 저 학교. 근데 첨성대는 옛날 이제 신라 사람들이 하늘을 관측했던 그런 자 관측소의 모습이고요. 이제 누비는 이제 옷이고 탈춤은 탈 쓰고 춤을 췄던 그런 공연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조상들의 생활 모습,
슬기, 멋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다시 좀 각각의 문화유산이 어떠한 것을 가리키고 그걸 통해서 우리들은 어떠한 조상들의 생활 모습과 슬기, 멋을 알 수 있는지 정리를 해볼게요. 향교는 지방 교육을 담당했던 교육기관 학교라고 이야기를 했죠. 옛날 사람들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학교 같은 교육기관을 세워서 교육을 시켰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첨성대는 하늘의 별을 관찰하고 기록했던 시설이니까 옛날 사람들 하늘에 관심이 많았구나. 하늘 보면서 기후도 알게 되고 이렇게 알게 된 것을 바탕으로 농사 짓는데 도움을 받기도 했구나. 누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겹의 천 사이에 솜을 넣어 꿰매는 솜바느질. 그래서 앞에 사진에서는 딱 옷이 나와 있는데 이 누비라고 하는 바느질을 이용해서 만든 옷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 튼튼하고 따뜻한 옷과 이불을 만들어 입고 덮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다음에 탈춤 같은 경우는 이제 탈 쓰고 춤추면서 여러 노래 이야기를 하는 놀이 연극 공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좀 일반 백성들이 자신들을 괴롭혔던 양반들을 좀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탈춤 연극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 걸 통해서 가슴 속에 맺힌 불만이나 한을 이러한 연극을 통해 시원하게 표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놓고 이제 양반을 욕하면 이제 혼나니까 이제 연극을 통해서 이제 좀 돌려서 양반에게 하고 싶었던 욕도 시원하게 해보는 그러한 생활 모습이 탈춤이라는 공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고장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살펴볼게요. 자, 불국사 석굴암을 지은 김대성 이야기를 볼게요. 이제 불국사 석굴암이라는 절이 나란히 신라시대 김대성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김대성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현생의 부모님을 위하여 불국사절을 지었고요. 또 전생, 지금 생이 아니라 이 전의 생 관련된 부모님을 위해서 또 석굴암이라는 절을 또 지어요. 현재 부모님만이 아니라 이전 생의 부모님을 위한 절까지 지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 조상님들은 효도를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장의 문화유산과 관련 행사들도 많이 열리는데요. 특히 불국사, 석굴암 이러한 절들이 경주라는 고장에 있는 문화유산이거든요. 그래서 경주라는 곳에서 열리는 문화유산 관련된 행사를 좀 살펴볼 건데요. 화랑도 체험활동, 경주세계 문화 엑스포 등이 열려요. 자, 이 화랑도라고 하는 건 이제 신라시대 때 청소년들을 모아두고 글 공부도 시키고 무예 연마도 시켰던 그런 단체예요. 바로 경주라는 지역은요, 옛날 신라의 오래 수도였기 때문에 신라 관련된 문화유산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라 때 청소년들을 잘 공부시켰던 화랑도를 체험하는 그런 활동 관련된 행사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신라의 천년 수도였던 그런 경주에 남은 여러 가지 이제 문화유산들을 체험하고 또 신라 천년 역사가 담긴 여러 가지 것들을 전시하고 공연하는 그런 활동을 선보이는 그런 행사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장의 여러 가지 행사를 경험하며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알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주에는 불국사도 있고 석굴암도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고장에는 문화유산이 없을까요? 조사해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자, 고장의 문화유산 안내도, 관광 안내도, 인터넷 지도 이런 걸 활용하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경주 안내도를 통해서 첨성대가 어디 있는지, 불국사가 어디 있는지, 동궁과 월지, 김유신묘, 대릉원, 실제 경주에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의 이름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간단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요. 위치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걸 살펴보는 거죠. 고장의 안내도를 보고 우리 고장에 어떤 문화유산이 있고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고요. 경주 안내도를 통해서 다양한 이 지역에 있는 여러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조사 방법으로 문화재청 또는 시청,
군청, 구청, 누리집을 방문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 우리 친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특정 누리집을 검색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그림으로도 나와 있는데 문화재청 누리집의 화면을 선생님이 이렇게 사진 자료로 여러분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문화재청 누리집을 우리 친구들 직접 방문해서 직접 조사를 해보면 가장 알찬 조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또 이러한 이제 문화재청 누리집을 이제 조사할 때 어떤 순서로 조사하면 좀 더 알차게 우리 친구들이 조사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문화유산 정보, 문화재명을 입력하세요. 이런 이제 화면이 좀 더 클로즈업해서 떠 있잖아요. 그럼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이런 식으로 문화유산 정보 터보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화유산 검색, 문화재 검색, 우리 지역 문화재를 선택합니다. 그럼 우리 지역, 우리 고장에 있는 문화재가 소개가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 친구들이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자, 경상북도 경주시를 선택. 그러면서 경주시 문화유산을 소개한 화면에서 경주 첨성대 이런 걸 선택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하는 경주 첨성대와 같은 그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 문화재청 누리집 방문해서 우리 고장에 있는 이제 문화유산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요. 여기 나와 있는 순서를 달달달 외울 게 아니라 직접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한번 해봐서 몸으로 좀 이러한 조사 방법을 익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직접 문화유산이 있는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느끼는 답사하기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박물관이나 고장의 문화원 등을 방문해서 문화관광 해설사와 면담하는 그런 조사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요. 우리 친구들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아는 것까지가 개념학습이었고요. 마무리 퀴즈 들어갑니다. 핵심도 쑥, 개념도 쑥 키우는 그런 퀴즈 3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문화 중에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거죠. 문화유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정리되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요. 조사할 대상이 있는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것을 우리들은 답사라고 말을 하죠. 이제 우리 고장에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조사할 때에도요. 답사라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고장에 이것을 보면 우리 고장에는 어떤 문화유산이 있고 그 문화유산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까지도 살펴볼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떤 자료를 보면 우리 고장에 있는 문화유산과 더불어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까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고장의 안내도와 같은 지도 자료를 봐야죠. 그래서 우리 고장의 주요 특징을 간단하게 안내해 놓은 안내도 같은 걸 보면요. 우리 고장에 있는 문화유산 그 위치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마무리 퀴즈까지 모두 풀어봤네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